김민석! 김민석! 후보님께서 우리 강원도의 분을 만나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실 동안 정례정돈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계신 우리 강원도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여성에 앉아서 계셔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김민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강원도 여러분 서서 계시지 마시고 뒷자리에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앉아서 좀 더 안전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찾아주신 분들 중에 인사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식 달의 서영섭 함께하고 계신데요. 혹시 잠깐 인사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을 비자는 축하해 주실 겁니다. 잠깐만 이동할게요. 네,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할게요. 잠시만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데 당대표와 최고위원만 뽑는 게 아니고 경기 도당위원만도 뽑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데 당대표 최고위원 투표만 하지 마시고 도당위원장 투표가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8월 17일 전당대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2028년 총선을 압승시키고 그리고 2030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손잡고 일할 지도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전세명정도 경기도당 100만 다음과 함께 힘모아서 경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고 훌륭한 지도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우리 경기도가 방역단체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당원수로도 34만 명이라 제일 많은 당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변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데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새정색이 백만당원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김민석과 함께! 동의하십니까? 압도적인 기준을 이번 경기도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보내주시고 도당 후보는 서영석 의원에게 보내주실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되시고 고맙습니다. 그 박수 보내주시죠. 민주당의 서영섭입니다. 네, 현장에 인사가 있는데요. 안내가 정보하는 대로 바로 오늘은 김민석을 멋지게 외쳐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시는 분은 인사를 여쭙겠습니다. 잠시 후 본 특히 시작이 되면 시간이 촉박하여서 인사를 못 여쭙게 돼서 미리 여쭙고 있습니다. 자, 통로가 매우 좁고 가파르니 이동에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서 계시는 분들께서는 빈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더 큰 호흡과 함께 가능합니다. 기호 3번 김민석입니다.
뜨거운 열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내 안전을 위해서 서 계시지 마시고 뒷좌석에 같이 함께 자리 안전을 위해서 강원동지 여러분께서 뒷좌석을 활용하셔서 앉아서 더욱더 안전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내 진행해 주시는 스태프 여러분께서는 서 계신 강원동지 여러분들이 뒷좌석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태 의원님께서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혹시 홍기현 의원님도 오셨을까요? 홍기현 의원님 오셨을까요? 잠시 무대로 짧은 인사 한 번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일한 내년 프로 홍기현 의원님 잠시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와 의미를 두루 경험한 시작가이시죠. 홍기현 의원님 나오시는데 한참 걸리시네요. 인사 말씀 짧게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누구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택갑 출신, 민주당의 유일한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입니다. 예, 오늘 여기 우리 김민석 후보님을 모시고 새로운 다른 연태로서의 비전을 듣기 위해 많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저를 이 자리에 불러올린 것은 아마도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의 출사표를 던졌다가 저보다 더 훌륭한 저의 친구 서영석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오시는 게 훨씬 좋겠다 해서 제가 양보를 했는데 아마 그런 소문을 듣기 자리에 오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정말 이번 전당대회는 너무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제가 지도부 선거에 보통 나서지 않는데 이번에는 정말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그만큼 이번 당대표와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또 민주당의 앞날에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김민석 후보와 또 이 자리 앞에 앉아 계신 임미애 후보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한 최고위원 후보들 잘 살피시고 또 열심히 응원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남은 4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경기도 다시 의기를 박대표 후보입니다. 오늘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취재진분들께서도 계속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잠시만 자리 좀 하도록 조금만 옆으로 하겠습니다. 갈게요. 행사 계속 해야 되니까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행사 시작해도 될까요? 네, 취재진분들과 우리 강원도지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도 진행될 수 있도록 김민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지분들께서 그리고 언론사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취재진분들께서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경기 강원동지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필승 경기 민주당원 별이 한마다 사회 맡은 수원 시흥내 시의원 유인영 수원 특례시의원 강은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기에 잘해주신 경기 강원도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민석 필승 경기 민주당원 경기 한마당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화면에 있는 국회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아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당황스러운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조용히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강원과 민주열사 그리고 먼저 우리 곁을 떠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은혜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내빈 소개에 앞서서 먼저 이 행사를 주최해주신 더민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한강 대표님과 회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전현직 국회의원님들을 한 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관객 여러분을 향해 뜨거운 인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원구의 영태영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주시 박정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원시 김수원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김준혁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천시 서영석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택시 박홍기원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산에서 다녀오셨습니다. 김영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포시 김주영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용인시 병에서 다녀오셨습니다. 구승찬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천시 김기표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천 병 이건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산시 병 박해철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케트 광주시 박혜리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동시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윤정근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현재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윤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전 청와대 정보기 선언자 전 국회의원이신 김병욱 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이어서 또 우리 수원시의 또 최고 어른이신 또 유용문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신 정춘숙 국회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하신 전 국회의원실 이기훈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제부지사업을 영임하신 고영인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달려오셨습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영인 로봇카 이상식 의원님 참여하셨습니다. 네, 고영신과 이상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지역위원장으로 또 활약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화성시을 진석범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여주 양평에서 힘차게 나오셨습니다. 최성원 지구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남 분당과 김진명 지역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충남 아산에서 달려오셨습니다. 전은수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별도 인사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해 드리며 이 행사를 총괄적으로 기획하신 박정호 의원님께서 대표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환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해 주십시오. 도산지역 특례해내고 마지막 강태시 성과를 만드는 한주의 장관 박정현 의원이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임기의 최고위원 후보님도 오시고 박선원 후보자의 배우자님 같이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당원 동지 여러분 환영합니다. 파주시의 권리당원 박정입니다. 어제 대구 경북까지 전당대회 순회경선 3분의 1을 마쳤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바람은 조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 바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바람은 정청래가 아닌 김민석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왜 제갈량의 동명풍은 정청래 후보를 비껴갔습니까? 팀 정청래가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고 민주당의 승리,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탄생의 발원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곳,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장 많고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곳, 민주당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 민주당의 성공을 어느 누구보다 가장 열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당청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팀 정청래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해낼 수 있습니까? 갈등이 아닌 일치로,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대체불과 대한민국 모두가 모두의 민주당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민주당의 중심 경기도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김민석의 동남풍 만들어 주십시오. 8월 16일 경기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강원도가 이기면 김민석이 이깁니다. 김민석이 이기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이기는 민주당 든든한 당대표 우리가 꼭 만듭시다. 꼭 승리합시다. 필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고위원 후보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위원 후보님 소개해드릴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더 넓게, 더 크게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임미애 후보입니다. 임미애 후보님의 짧은 인사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는 거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7등을 달리고 있는, 그렇지만 이 경기도에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확실하게 밀어주시면 판을 뒤집어 올 그런 히든카드 기호 8번 반갑습니다. 임미애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은 92년도부터 경북 의성이라는 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변화된 경기도가 굉장히 낯설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서울 사람이어서 서울 곳곳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 다닐 때마다 놀랍니다. 와, 이렇게 바뀌었어. 오늘 들어오면서도 그리고 이 열기를 보면서도 지금 시대가 김민석을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갈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구호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어줘야 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데 어떤 분들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십니다. 왜 하필 김민석이냐? 너 줄 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줄 선 게 아니라 아무리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해봐도 이 시대를, 이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은 제 눈에는 김민석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우리 시대가 김민석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흔들리지 말고 밀어봅시다. 흔들림 없이 밀어본다면 아마 깜짝 놀랄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대구 경북에서 외롭게 싸워가고 있는 우리 대구 경북의 민주당 당원 동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58만 6천 표라는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얻지 못했던 득표를 하면서 사실 지금도 대구에 나가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줘봤다라는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이제 우리가 책임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이제 민주당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을 설득해내면 그게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한번 28년 총선 준비해보고 30년 대선 이긴다면 저희 민주당이, 대구 경북 민주당이 늘 선거 때마다 우리 때문에 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자괴감에서 벗어나서 우리 덕분에, 대구 경북 덕분에 이기는 민주당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그런 긍지를 가지고 뛰고 있는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들에게 힘주신다 생각하시고 저 임미애를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미애 후보에게 큰 용기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성원 최고위원 후보를 대신하여 배우자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자리에서 관객분들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성원 후보를 인사하시고 큰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신 최고위원 후보님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며 경기당원 여러분의 손으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의 완성을 위해 승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연 시작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잠깐 이어갈 텐데요. 사전에 교부해드린 손피켓을 한번 만들어주시겠습니까? 파란색 면이 앞쪽으로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면이 앞면으로 향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주최 측에서는 현수막을 재빠르게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내에 서 있어 계신 분들께서도 계단에 촘촘히 앉으셔서 사진에 잘 나오실 수 있도록 함께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앞에 계신 분들께서는 주최 측의 현수막이 가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계단 쪽에서 함께 앉으셔서 촘촘하게 나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찍는 얼굴 사람들 관계자분들 무대 위에서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대 위에 올라오셔도 됩니다. 무대 위에서 사진 찍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켓은 파란색 면이 앞쪽으로 가도록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손피켓은 파란색 화면, 파란색 쪽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이기는 하고 선창하면 민주당으로 호창해 주시고 당대표는 선창하면 김민성으로 호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 당대표는 김민성! 네, 촬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피켓을 반대로 뒤집어서 노란 면이 앞쪽으로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은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전보다 더 큰 함성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으로 다시 이기는이라고 외치면 민주당 당대표는 김민석을 호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 당대표는 김민성! 함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좀 더 큰 소리를 연호하셔도 됩니다.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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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기장을 여러분들 뜨거운 함성 함께하겠습니다. 어른 사람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경기당원분들의 큰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김민석 후보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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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앉으실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앉아서 할게요. 앉으세요. 세상은 앉아서 합니다. 변합니다. 뒤가 안 보이니까.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세상은 변한다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징크스가 깨집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우리는 그런 징크스의 이 깨짐 속에서 세상을 살고 있는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도지사를 하면은 대통령이 절대 못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출신들이 도전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 누구누구, 손 누구누구 쭉 했었죠. 하기는 안경을 끼면은 대통령 못한다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안경을 끼고 대통령 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안경도 끼고 경기도지사까지 했는데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배출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오늘 저는 어쩌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대규모 당원 집회를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 옆에 있는 동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우리의 시와 도 중에 하나였던 경기도가 이제는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주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당대회의 항상 마지막 결정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결정을 호남과 수도권에서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호남이 많다고 하나 옛날 시조식으로 얘기하는 호남이 많다 하나 경기도에 비비했나, 숫자가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호남은 우리 민주당의 역사의 중심이고 전통의 중심이지만 어느새 경기도는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의 중심이고 미래의 중심이 되었고, 이곳 경기도 민주당은 우리 민주당의 가장 많은 당원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현재의 중심이고 미래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대규모 당원 집회를 바로 이곳에서 하는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당원들인 것입니다. 정말 많은 만남과 모임을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해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거의 7,000명씩 모이고, 전북에서도 3,000명씩 모이고, 서울에서도 국회를 꽉 채우고. 근데 오늘의 집회는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내일은 호남 투표가 시작되고 모레는 수도권 투표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 뜻을 같이 하는 민주당, 그 중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과 정부를 안정시키고 당정관계를 안정시키고 당을 제대로 세우자, 그런 뜻으로 모이는 마지막 집회,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누구보다도 당을 잘 아시고 걱정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잠시 그냥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저도해서 제가 가졌던 생각과 느낌의 변화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김민석을 오래 아시는 분들은 김민석의 20대부터 아십니다. 제가 처음 김민석이라는 이름을 대상에 알리는 것은 20살, 지금부터 42년 전 서울대 학생회장 때였습니다. 1985년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동아일보의 1년으로 나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15년, 26년, 42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국민과 하늘의 도움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하늘을 날 때도 있었고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었고 지하에 뚫고 들어갈 때도 있었고, 그렇게 40년이 지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 총리를 지나 여러분 앞에 참으로 영광스럽고도 외람되게도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간 저를 지켜보신 분들은 대략 압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 제가 어지간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 제가 어지간하면 열받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국회에서 총리로 답할 때 야당에서 어지간히, 여기 우리끼리 딱 한 번 하겠습니다, 개소리를 해도 제가 어지간하면 참고 그냥 좋은 말로 하고 굉장히 품격있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국회 나가기 직전에 대통령님하고 같이 얘기하면 꼭 말씀하시거든요. 아, 우리 그래도 그렇지, 총리가 좀 품격있게 해야지. 그럼 제가 열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도 원칙은 지키되 말은 가급적 열기를 빼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어떤 때는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때는 심지어 지난 1년 동안 저 총리가 말을 할 줄 아나? 이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김민석이 당대표에 나와서 이제 7월 1일 날 총리를 그만두고 나와서 오늘로서 한 달 반, 그리고 당대표에 출마할 것을 결정하고 한 달 정도, 초반 두 주 정말 힘들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아침에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에 저를 돌이켜봤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믿는 것이 있죠. 저는 저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고. 근데 고통스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나의 격정은 어디서 오는가? 그런데 지난 한 달 정도 저는 참으로 오랫동안 휩싸이지 않았던 격정에 휩싸였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쩌면 그 화는 이런 곳에서 오는 것일지 모릅니다. 총리를 그만두기 사흘 전에, 그만두기 사흘 전이 아니군요. 총리를 그만두기 전,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있기 사흘 전에 매주 하는 대통령님과 총리의 주례보고 회동을 그날도 마치고 선거를 사흘 앞두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이따 나눌 황금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선거에 대한 걱정을 나눴습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우리나라 법상 선거에 나가서 지원도 못하고 나가서 입을 열고 누가 됐으면 좋겠다 말도 못하지만 우리도 인간이니까 우리를 대통령 만들어주고 총리 만들어주는 당인데,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동지들이 있는 당인데,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동지들이 나선 선거인데, 그 선거의 결과가 이 국정의 안정을 좌우할 것이 명확한데, 그 선거가 안정적으로 결과가 돼야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10년, 20년, 30년 이 나라의 황금시대가 올 것이 분명한데,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의 승리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걱정했는지, 15대 1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선거의 결과가 대단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에서는 국회의원 하나 있던 자리에 하나 시장을 뺏어왔는데 하나 있던 국회의원 자리는 날라가,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는 가져왔지만 수많은 시장 도지사들이, 시장 무소들이 날라가, 서울에서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시장은 그냥 하는 거 부업 떠버리고, 지방위에는 장악했지만 구청장들은 날아가고, 평택에서는 입장을 정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도부가 정리를 못해서 이도저도 아닌 선거를 치르면서 당원들끼리 싸움을 하고, 속이 터지고 속이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화를 속으로 삭히는 그 시간. 그런데 그때 대통령님과 제가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요새 황금시대를 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황금시대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황금시대가 역사상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빅토리아 여왕의 제국주의를 연 시대가 있었고, 미국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면임을 해서 뉴딜 시대로 미국을 초강대국에 올린 그런 전성기가 있었고, 스웨덴은 사회민주당이 30년 집권해서 전 세계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사회복지 국가라는 새로운 시대적인 개념을 만들어낸 시대가 있었고, 그러한 전성기 황금시대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5,000년 역사의 처음으로 한 번도 세계 1등을 못하는 나라에서 AI 1등, 반도체 1등, 민주주의 1등, 한류 1등, K푸드 1등, K뷰티 1등, 모조리 1등하고 잘만 하면 인도의 시선 타고르가 100년 전에 시를 쓰기를, 100년 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때는 그냥 한반도 조선에 촛불이 켜지는 날 그 나라가 세계를 인도할지 모른다, 이렇게 썼던 시가 실제로 100년 후에 과거에 촛불이 켜져서 대한민국이 K민주주의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황금시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 꿈을 꿔야 한다는 거죠. 그런 꿈이 바로 눈앞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의 옆에서 일을 해왔던 김민석이 보기에는 이재명이 바로 그
대통령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이 황금시대를 만드는 것을 정말 저는 간절하게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차피 나갈 거다 아셨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결과는 승리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승리냐 패배냐 그 규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누구보다도 온몸으로 느끼는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사과했고 기자간담회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며칠을 지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승리냐 패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이 선거에 책임을 져야 할 지도부가 책임져야 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꿈을 압니다. 그 꿈은 이재명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김대중의 꿈이고 노무현의 꿈이고 문재인의 꿈이고 이재명의 꿈이고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자. 차별 없는 지역을 균형 국가를 만들자. 민주주의의 1등나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참으로 진하게 계속해서 산재좀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그런 개혁적인 대통령이 있는 나라, 경기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던 반도체와 AI를 호남, 충청, 영남까지 내려보내고 이제는 경기도와 지방의 쌀거리로 AI 반도체를 해서 전세계의 1등 나자는 꿈을 가진 나라, 이재명의 꿈은 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꿈은 다른 말로 하면 그토록 지지리도 천대받던 호남부터 시작해서 호남, 충청, 영남으로 뻗어나가는 AI 반도체 세계 1등을 만들고 지금까지 뛰던 경기도 함께 뛰는 쌀거리로 우리도 세계 1등 한번 해보자, 그 꿈 아닙니까? 그래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호남 대한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호남 대한 3대 메가 프로젝트. 호남이 시작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사는 5급 3특 전체가 혜택받는 그러한 프로젝트. 어쩌면 양무 호남 15국가가 이순신 장군 때는 외적을 물리쳤고 20세기에는 독재를 물리쳤지만 이제는 세계 1등이라는 새로운 번영을 하는 저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호남이 뿐입니다. 호남 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변방에 있던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지지도 어렵게 살았던 우리의 대통령 이재명이 만들고 싶었던 우리를 대신한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꿈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그림을 만들어내어 왔습니다. ABCD, 우리 정부의 성장 전략 그 ABCD 프레임을 수석 최고위원일 때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된 제가 만들었습니다. 개혁 대통령님과 함께 헤쳐 나왔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일 때 누구도 집권 플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급하다고 할 때 집권 플랜을 얘기해야, 그래야 저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반드시 사법 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자고 했고, 대통령께서 오케이 하셨고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었고 집권 100일 플랜을 만들었고, 저들이 쿠데타를 해서 벌판이 된 용산에 들어가서도 완벽한 준비로 100일, 200일, 300일, 1년을 넘어 확실하게 내란을 극복해내는데 대통령님을 도우고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가 프로젝트를 실현해감에 있어서 동시에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만 성장한 것 때문에 지방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 이유로 서울 근처에 있는 지역들이 절제의 고통을 감수해 왔습니다. 인천이 그렇고, 인천 강화가 그렇고, 경기가 그렇고, 경기 북부가 그렇고, 강원이 그렇고, 강원 적경이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절제했지만 이제 지방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그때는 계속 일방적 절제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 서울 때도 참았는데 지방도 발전하는데 우리는 계속 참아야 되냐?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누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지방으로의 산업 지도가 대전환되는 시기에 그동안 절제해왔던 서울 주변에 정상화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째, 경기도도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 충청, 영남에 새로 시작되는 반도체 AI의 성장과 함께 전 세계 무대가 우리의 시장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방과 함께 두 트랙으로 전 세계를 향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중앙의 전략적 지원이 계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도 마치 서울의 강남과 북이 다르듯이 경기도의 북부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섬세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대한 반도체 AI 지속성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함께 저는 경기 북부에 대한 보상적 지원이 인천과 강원처럼 접경 지역처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반도체로 혜택받는 경기도라 해도 실제로 그 세제의 수익은 특정 지역에만 돌아가는 그 좁은 물줄기를 경기도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왜? 경기도가 반도체의 성장에 전체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제의 합리화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있는 추미애 신도지사가 본인 스스로 잘해서 풀어가야 될 대목이 있으나 그러나 그 재정 압박에 대해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하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추미애 지사의 재정 압박의 부담을 함께 덜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만의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는 우리 당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경기도가 우리 당에서 가장 많은 당원, 가장 많은 젊은 당원, 가장 많은 온라인 당원, 가장 많은 이재명 지지당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제 우리 당이 가야 할 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당은 무조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뭡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당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 당입니다. 대통령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친목회를 해도 회장이 확보한 것인데 대통령제 나라에서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의 중심을 흔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것도 근거 없이 비난하는데 여당의 지도부가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지도부가 지도부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국의 선거를 이겨내는 수호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경기도는 실수 안 하면, 잘하면, 어지간하면 이기잖아요. 어지간히 잘 못하면 지기도 하잖아요. 도지사도 이길 수 있고 시장 군수도 때로는 놓치지만 사실 후보가 더 노력하고 당원이 더 노력하고 당이 좀만 더 노력하면 싹쓸이 하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좀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이기세요.
서울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어려운 지역을 이기게 하고 우리 당의 청년층을 다가오게 하는 바로 그 고민, 전략적 고민의 센터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첫째, 내년 서울선거를 이겨야 합니다. 하늘이 그래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둘째, 내년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이겨야 합니다. 셋째, 우리 당의 청년층들이 다시 다가오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의 역대 당대표 가운데 당의 실무를 가장 많이 하는, 당의 선거를 실제로 가장 많이 치러본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광화문에 제2당사를 만들 것입니다. 한 200평 멋지게 열어서 청년위원회한테 다 열라고 하고 다 운영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청년과 시민과 당원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 당의 업무도 생중계하고 시민들과의 만남도 매일매일하고 생중계하고 그렇게 멋진 당원으로 제2당사, 광화당사를 만들어내서 당을 국민과 시민과 가깝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대구에는 김관석 청년문화재를, 전국에 익산에는 김민기 청년문화재를 만들어서 우리 당의 영원한 청년위원회가 주도하게 하겠습니다. 돈도 다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당이 좀 간지나네, 좀 뭐 할 줄 아네. 행사를 한 번 하면 경기도당 행사든 서울시당 행사든 제가 무조건 지원당해서 조금 더 문화적으로 치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다면 무조건 지원하겠습니다. 아니 당이 뭐 좀 신나는 맛이 있어야죠. 전 세계 최고의 당이라면서요. K민주주의라면서요. 100만이 넘는다면서요. 당비가 500억이 넘게 남았다면서요. 그럼 그거 써두고 집에 갈 겁니까? 멋있게 국민들과 함께 세계에서 볼 때 폼나게 한국민주당 역시 끝내준다. 한류를 주도하는 그런 당이다.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당 국회의원들과 죄송합니다. 당직자들 덜덜 볶을게요.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면 저는 어차피 국회의원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나는 그냥 눈 딱 감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누가 바둑 뜨나 안 뜨나 보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은근 바둑을 안 두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살펴서 일하는 국회의원, 공부하는 국회의원 아주 살아남기 힘들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정부 쫙 모아놓고 업무 보고 받고 생중계 하니까 재밌죠? 네! 계속 보고 싶죠? 네! 장관들 깨질 때 더 신나죠? 네! 아주 이상한 분들만 모였어요. 우리는 괴로워요. 저는 그래도 대통령이 옆에 있으니까 눈을 안 부딪히니까 그나마 나아요. 앞에 있는 장관들,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장관 안규배, 아우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우리 당에도 좀 가져와야 되겠어요. 우리 당의 업무를 생중계해서 국민과 당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고 국회의원들 토론 생중계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냥 하면 돼요. 우리 당의 운영을 생중계하고 우리 당이 어떻게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지, 우리 당이 생각하는 여성과 청년 정책은 무엇인지, 과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몽땅 드러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열린 정부, 무서운 속도로 뛰어가는 정부, 그만큼은 못해도 우리도 열 만큼 열고 뛸 만큼 뛰어야 그래야 여당 아닙니까?
그런 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전당대회 잘못되면 망합니까? 여러분,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다음 강릉 선거에, 다음 총리 선거에, 그래도 저도 별볼일 없지만 대통령님이 나와서 해주시면 좋지만 우리나라 법은 대통령이 선거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검증 끝났잖아요. 지난번에도 부산 못 갔잖아요. 오빠 못 가버렸잖아요. 평택 안 가버렸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경기도가 됐든 오늘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들이 왔는데 우리 연천도 군수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그래도 우리 좀 해달라고, 우리 해주면 우리가 화끈하게 도와줄게. 누가 가서 이런 얘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구 경북도 가고 부산 울산 경남도 가고 강원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그리고 우리 편만 아니라 중간층에게도 때로는 보수에게도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 혼자 뻥 선언해가지고 망가뜨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합당을 할 건지 말 건지 정리를 해내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할 만큼은 한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이거 끝나고 광주 가서 마지막 토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꼭 여행이 하고 가야 돼요. 기분 좋죠, 지금? 막 신나고 여러 하니까 막 기분 좋죠? 그리고 자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이제 사흘 남았어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사실 저는요, 지금까지 그저에 이겼잖아요. 호남도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 현재의 민심이 그대로 발전되면 100% 이기는데, 제 솔직히 얘기하면 제 마음속에 일만의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후보 되실 때도 후보되면 아무 걱정 안 했는데 왜 그걸 갑자기 마지막에 까니까 이상했던 적 있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어마하게 놀랬잖아요. 뭐 누가 그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일한 길은 민심과 함께,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의 실제로 투표 시비, 실제 민심과 당심을 그대로 반영하게 하는 것. 그 유일한 길은 투표를 많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저보다는 카톡 열면 친구 많잖아요. 다 100명 넘죠? 솔직히 1000명 넘는 분도 있죠? 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온라인 투표 많이 하냐고, 저 꼴깍 찍으라다 김민석이 찍으라는 얘기 하고 싶지 않다는 분이 주변에 있으면 그분한테 이렇게 부탁하세요. ARS 전화 오면 그거라도 받아줘라. 왜?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ARS 여론조사는 어떤 비원으로 여론조사해도 제가 좀 낫대요. 그러니까 그냥 막 뛰어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평상심으로 하는 여론조사하면 김민석이 이깁니다. 지금까지 이겼고 호남에서 이길 것이고 민심과 당신 그대로면 수도권 서울 경기에서 이길 것인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서로 투표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50% 끝나야죠. 아니 끝난 다음에 짜잔하게 서로 투표에 뭐니 하고 당신이 거는 꼴을 나중에 되겠습니까? 한 방에 끝내는 것, 1순위로 끝내는 것, 50%로 끝내는 것, 경기도에서 끝장내 해주십시오! 네, 박승희서 말씀해주신 김민석 당대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을 김민석 수고했습니다. 김민석님.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민석님. 네, 잠시 후에
사전에 낼 테니까요. 잠시 장례를 정돈하겠습니다. 후보님 잠시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직 자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보님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짧게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을 나누어주실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위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예, 질의응답 대신에 우리 후보님께서 당원 동지분들과 포토타임을 갖기를 좀 더 깊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포토타임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전체 사진 찍은 다음에 개별로 하는 시간이 한 2시간 갈 테니까 지역위원회별로라도 잠깐만 찍으면 어떨까요? 네. 여기서 일로 오셔서 찍고 나가시면 포토타임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김민석 강대표님을 중심으로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네. 스태프분들 사진 촬영 도와주신 스태프분들 지금 배치해 주시고요. 지역위원회별로 함께 잠시만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포토타임 이어갈까요? 무대에서 오른편 쪽으로 줄을 설 텐데 홍보가 굉장히 좋고 간판입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시고요. 네,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셔서 무대 위에 있는 진행위원에게 건네주시면 바로 촬영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정면으로 해서 오른편으로 차례대로 줄을 서는데 다들점 함께 오신 지역위원회와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오른편으로 줄을 서주시고 현장 안내요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토가 굉장히 좋고 간판입니다. 이동에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이동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하시겠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은 오늘 참석하신 각 지역위원회로 전송될 예정입니다. 주문자로 계신 핸드폰은 현장 진행위원회에 맡겨주시면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을 찍은 오래 걸리니 함께 오신 일행들과 사진을 촬영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 나오라.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오른편으로 줄을 서주실 것이고요. 오른편으로 이동하실 겁니다. 오른편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쪽에서 호명하는 지역위원회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안산 무대 앞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쪽에서 지역위원회별로 먼저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선 올라오세요. 네, 사진 촬영 신속하게. 분선 올라오겠습니다. 분선시 무대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네. 자, 먼저 찍겠습니다. 방송 끄겠습니다. 뒷편으로 줄 서주실 거고요. 네, 그룹별로.